거울 보다 보니까 미간에 어느 순간 주름이 보이죠. 얼굴 찡그릴 때도 옛날보다 조금 더 살짝만 찡그려도 세로주름 또는 가로주름이 보이다가 또 어느 순간에 나이가 좀 더 들다 보니까 표정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표정을 안 지었는데도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미간주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초기에 얕은 미간주름과 깊은 주름의 차이, 그리고 이런 각각의 다른 주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내가 병원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미간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 보통 우리가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피부 자체가 얇아지고 노화해서 생기는 건데요. 미간주름도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조금 다른 주름과 다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눈썹 주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수축에 의해서 미간 쪽에 세로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되죠. 또는 눈살근이라고 하는 콧대에 있는 주름이 수축을 하게 되면 가로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즉, 미간주름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해당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 또는 그러한 과도한 수축이 만성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짓게 되면 생기는 주름이죠. 근데 문제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주름이 생기더라도 이제 표정을 짓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표정을 짓지 않아도 이제 주름이 딱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등 서양에 있는 그 액션 배우들 사진 한번 보시면 딱 어떻습니까? 항상 습관적인 인상을 딱 쓰고 있죠. 이런 주름이 젊었을 때 우리 아놀드 씨도 젊었을 때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지금 표정을 짓지 않아도 딱 굵은 주름이 생긴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주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적 주름, 정적 주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적 주름 뭘까요? 근육이 수축해서 주름이 생겼다가 근육이 힘을 딱 풀면 표정을 짓지 않으면 딱 펴지는 주름, 이것을 동적 주름이라고 하고, 정적인 주름은 표정을 짓든지 안 짓든지 항상 잡혀있는 주름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 보시면 인중으로 이렇게 세로로 된 주름이 있죠. 이것들이 처음에 입을 오므렸을 때 생겼다가 펴지긴 하지만 사실 그것뿐만 아니죠. 자외선을 오래 받고 노화에 의해서 나중에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굵은 주름이 생기는 거죠. 인중에도 잘 생기기도 하지만 미간에도 이런 정적 주름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 보면 동적 주름과 정적 주름 깊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날까라고 했는데, 되게 보면 동적인 주름이 조금 더 깊습니다. 동적인 주름은 보통 27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0.27mm 정도였고요. 정적인 주름은 160 마이크로미터, 조금 얕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인상을 쓰면 쫙 깊어졌다가 펴지는 거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표정을 짓지 않아도 생긴 주름이니까 당연히 정적 주름이 조금 더 얕은 게 특징이겠죠. 자, 제가 굳이 어렵게 정적, 동적 주름 말한 이유는 각각에 대한 치료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생기는 미간주름 뭘까요? 젊었을 때 비교로 생기니까 이것은 당연히 동적인 주름일 겁니다. 자, 초기에는 저도 약간 인상 쓰면 좀 주름이 생기죠? 근데 피면 저는 안 생기는데, 초기에 동적인 주름은 가만히 있을 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만 해결하면 됩니다. 뭘까요? 당연히 인상을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서양에 있는 액션 배우처럼 이렇게 인상을 딱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하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온화한 표정을 지으시고 웃는 표정 짓고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이 태생적으로 좀 근육이 좀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즉, 과도하게 수축하는 근육을 약화시키면 되겠죠? 바로 보톡스를 맞으면 됩니다. 보통 6개월 간격으로 맞으면 되고요. 어떤 분, 보톡스 맞으면 얼굴 빵빵이잖아. 아닙니다. 필러가 아닙니다. 보톡스는 단순히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동적인 주름이 정적인 주름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보톡스는 현재 주름이 아니라 미래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미간, 세로주름이 너무 굵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미리미리 보톡스 맞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는 깊은 미간주름에 대한 치료입니다. 자, 깊은 미간주름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이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면 정적인 주름으로 이제 깊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치료하면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도 더 진행되지 않도록 보톡스는 맞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을 줄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정을 짓지 않아도 이미 흉터처럼 생겼잖아요.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세로로 길게 표정을 짓지 않는데도 흉터처럼 돼 있고, 다음 분 보시면 되게 짧지만 마치 여드름 흉터가 긴 모양으로 단단하게 보이는 주름이 보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톡스로만 해결될 수 없고, 마치 여드름 흉터 치료하듯이 해당 부분에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베룩이죠. 주베룩 볼륨을 넣어서 새로운 콜라겐을 유도시키면 이 부분이 점점 채워질 테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주베룩만 될까요? 그렇진 않죠. 자, 바늘 고주파와 같은 고주파를 사용할 수도 있고 피코프락셀과 같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역시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신생 콜라겐을 만들어서 해당 부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줬던 남자분인데요. 한번 사진 보십시오. 과연 이 부분을 주베룩이나 피코프락셀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박스형 흉터 정도로 심해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방법에 더해서 숄더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치료 전, 치료 후. 역시 이분은 보톡스와 주베룩 볼륨과 프락셔널한 레이저 또는 버추얼 랩을 했고요. 동시에 숄더링도 같이 시술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세로로 길게 생긴 주름이었습니다. 당연히 현재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정을 짓지 않아도 생기는 건데요. 아까 그분과 달리 이분은 좀 만져보면 되게 주름이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 주입하고 당연히 이 부분에다가 콜라겐을 유도하는 주베룩 볼륨을 넣었고요. 역시 피코프락셀과 버추얼 래프를 번갈아 가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달 있다가 좀 중요한 행사 또는 면접이 있어서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시술 초기에 그 해당 부분, 꺼져 있는 부분을 따라서 부드러운 필러를 넣어서 해당 부분을 좀 밀어 올리면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러는 나중에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필러는 기둥을 세우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는 역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은 병원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딱 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굵은 세로주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의도적으로 내가 인상을 쓰고 있다면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이 해당 부분 이거 자체도 사실은 피부잖아요. 피부고 노화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얕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늘 하던 말이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콜라겐을 좀 주는 것을 좀 최대한 줄여야 되겠고 또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서 해당 부분에 미세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해서 콜라겐이 더 빨리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크리프, 스티바 같은 콜라겐을 유도하는 그러한 연고들을 꾸준히 바르면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제가 진료실 분들하고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미간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미간 주름 있는 부위로 혈관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잘못해서 혈관으로 막 필러를 넣었다. 그럼 이 막히면 눈 쪽에 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미간에 있는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가셔서 시술받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실 주름이 굳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인상 쓰는 습관이 있다면 이런 습관 당장 고치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고요. 현재 표정을 짓지 않으면 굵은 주름이 생기지 않았다면 보톡스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것이 너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미 굵은 주름이 생겼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미간 쪽에 주름이 있으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요즘에 워낙 좋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으니까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